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선생님 집인데 약간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약간 마음이 다르다더니만 밥 먹고 조금 쉬니까 쌤도 체력이 좀 돌아와서 오늘 그냥 완전 다 미적분 선택 과목까지 다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22번까지 단답형 문제만 쭉 다 해결하고 오늘 그냥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뭐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뭐 편안하게 그냥 자면서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22번 단답형 공통문항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나왔는데요. 자, 이 친구는 쌤이 아까 말했던 그 미진수 조건 있지. 그거 중에서 약간 더 쉬운 버전. 그냥 기본 계산인데 미진수 조건을 모른다라고 하면 풀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밑이 다르잖아, 밑이. 자, 그래서 밑을 통일시켜주는 게 좋다. 자,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로그 2에 x-3인데 이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제곱해주면 2가 나오니까 앞에 마이너스 달라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쟤를 이항하고 마이너스 5를 또다시 이항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집이라서 약간 더 조용히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로그 2에 자, x 플러스 1에다가 로그 2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얘가 5랑 똑같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그의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의 밑이 같으니까 이래서 밑을 통일시켜 주라는 거야. 밑을 통일시켜 주면 지수 법칙이건 약간 로그에서 계산이건 뭔가 쓸 수 있는 게 좀 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3 얘가 5가 된다. 이거니까 자, 이렇게 샥 하고 바꿔줄 수가 있죠. 2의 5제곱으로 해서 32다. 네, 그럼 순식간에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전개해주면 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다가 32 빼주는 거니까 35는 0 나오게 되고 x 마이너스 7에다가 x 플러스 5를 곱해준 게 0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그 밑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x가 3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일단 해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x는 7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진수 조건 관련해서 두 문제나 나온 만큼이나, 두 문제나 나온 만큼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면서 이 해당하는 부분을 좀 잘 봐둘 필요는 있다라고 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맞아.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미분한 놈인데, 걔가 이제 F0이 3이고, F2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미분이 아니라 적분 문제죠. 적분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 Fx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에다가 적분상수 c가 붙는데, 여기다가 이제 0을 넣었을 때, 그 3이 나오게 되니까 적분상수 c는 3이다. 그리고 여기 F2를 구해주게 되면요. 2의 4제곱 16, 더하기 2의 제곱 4 더하기 3 해가지고 23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계산 문제 두 문제 풀어봤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한 문제당 1분 넘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갔을 때 k 제곱 k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알고 있는 그런 공식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그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좌변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6분의 n 더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니까 19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0 곱하기 그 K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얘가 120이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약분 좀 해줄게요. 약분. 자, 그럼 여기 3, 여기 2, 여기 이렇게 5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이제 5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위에는 95에다가 3 곱하는 거니까 285a고요. 그리고 여기는 450에다가 120 더하는 거니까 570 나오게 되겠네요. 딱 두 배네. A가 몇입니까?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시각과 이제 속도, 그리고 가속도, 뭐 아니면 위치,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여기선 전부 다 다항함수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고3 친구들이 배우게 될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이제 여기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는 물론이거니와 매개 변수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출발하는 전 P의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뀐다. 자, 여러분 이거 독해를 잘해야 되는데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속도는 방향이 같이 있어요. 다시 말해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입니다. 방향이 같이 있어서 뭔가 양의 방향으로 속도가 주어졌다가 음으로 갔다가
다시 양으로 가는, 아니면 양, 이 순서대로 바뀌는, 그 속도의 방향이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쌤은 보통 이 문제를 그래프로 해결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그래프를 그려주려고 보니까 얘는 2차 함수고요. 얘는 1차 함수네요. t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자, 경계가 되는 부분을 제일 먼저 경계를 해야겠죠. 여기가 3. 근데 얘는 인수분해를 해주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주게 되면 t 마이너스 2 곱하기 t 플러스 1이게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 2에서 0을 가지고요. 자, 그리고 0을 넣었을 땐 2가 되니까 자, 여기 이렇게 0,1을 지나고 이렇게 자, 0,1을 지나고 이렇게 위로 블록한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3을 넣었을 때는 몇이 나오냐? 3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네요. 뭐 그래프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좀 봐주세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연찮게 이 속도 도 순식간에 변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된 그 변화가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다가 3 넣어보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k인 그런 직선이 나오게 되니까 이 점으로부터 이렇게 네, k 같이 그 기울기가 되는 그런 직선이 나오게 되죠.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그러냐? 바로 k가 양수라고 해놓은 게 문제의 조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그런 지점이니까 여기서 한번 바뀌고 여기서 두 번째로 바뀌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이제 위치가 1일 때 그때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별친 이 값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x 절편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y 대신에 0을 대입해 주게 되면 k t-3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이항해주면 4가 나오게 되고요. 자, t는 3 플러스 k분의 4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3 플러스 k분의 4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위치죠, 위치. 근데 시작할 때 시점이 원점을 출발한다고 하였으니까 얘는 어떤 운동이냐면 좀 기하적으로 표현할게요. 이게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데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건데 여기가 원점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대략 여기가 몇 초냐면 여기가 2초죠, 2초. 자, 2초까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뒤로 다시 돌아오다가 자, 여기서 또 다시 여기서 언제냐면 3 플러스 k분의 4초 때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때의 위치가 1이다. 이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쟤를 어떻게 구하냐? 적분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0부터 3 플러스 k분의 4 그리고 vt dt 이렇게 적분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아예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파란색 선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얘는 0부터 3까지 vt인데 걔는 이제 함수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d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놈은 사실 적분 공식으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면 봐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진 이 삼각형 있잖아. 얘는 이미 이 길이가 k분의 4고요. 그리고 여기 이 길이가 4. 왜냐면 y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서 앞에다 그냥 뭐만 붙이면 되냐면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거든. 자, 그래서 저 넓이는요. 마이너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네, 어떻게 되냐면 k분의 8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인데 27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2분의 너무 글씨가 작다. 자, 여기 곱하기 27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의 t의 제곱이니까 9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3에서 6 그리고 마이너스 k분의 8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좀 깔끔하게 계산해 주자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되고 얘는 2분의 9 그리고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2분의 9 더해주게 되면 2분의 6 2분의 3 오케이 2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8 얘가 1 나온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이 항에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2분의 1은 k분의 8 이렇게 나오게 되고 k는 16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계산할 때 좀 어떤 상황인지를 역학적으로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부터 약간 이제 여러분이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게 좀 많아지긴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구하려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럼 A, B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A, B는 아주 특이한 놈입니다. 자, A, B, C의 합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말을 더럽게 어렵게 꼬아놨죠. 하지만 네, 막상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A랑 B가 뭔지부터 관심을 좀 가지셔야겠죠. 자, 근데 A, B가 뭐냐면 5 이하의 자연수래요, 여러분. 5 이하의 자연수. 5 이하의 자연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열린 구간 0에서 2파이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에서 A가 어디 있냐면 여기 앞에 붙어 있고요. B가 여기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건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이 sin x는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C야. C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4야. 그럼 이 4는 어디에 영향을 주죠? 여러분? 주기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주기고요. 자, 그리고 얘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사인 그래프의 최대 최소, 다시 말해 진폭에 영향을 줘요. 진폭에. 그래서 이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커지는 거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기본 디폴트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다들 알 거라 믿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평행 이동에 영향을 줍니다. 위아래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자,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주기는 안 바뀌어. 근데 진폭이랑 위아래 위치는 바뀔 수 있다. 그런 그래프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상황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열린 구간 0부터 2파이까지래.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주기는 변하지 않으니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여기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냥 동그라미로 이렇게 빵꾸를 뽕 하고 뚫어 놓고요. 자, 여기가 이제 좀 점선으로 표기를 할게요.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0, 여기가 이제 몇 파이? 2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0, 여기가 2파이. 자, 그런데 여기서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x는 파이면 자, 사인 함수가 있을 때 x가 파이가 된다는 건 여기 한가운데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다시 그릴까? 다시 그리자. 오케이. 자, x는 파이라는 이런 선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왔다가 네, 이렇게 한번 갔다가 하는 이런 전대칭 함수가 그려져야 되니까 바로 이 점이 이제 A에 속하는 그런 점입니다. 자, A에 속하는 그런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x는 파이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 A 값이 진폭은 변하고 그리고 위아래 위치는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이 선은 y는 0이라는 x축이었는데 걔를 위쪽으로 b만큼만 이동을 한 거죠.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쌤이 선을 그은 여기 하여간 그림 진짜 이상하게 그려요. 자, 여기 이만큼의 선은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y는 b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진폭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a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a가 자연수라고 하였으니까 양수고요. 자, 바로 여러분 이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자, 이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이 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b에다가 a를 더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래에 여기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그어지는 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y는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이런 상황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b랑 c는 y는 1, y는 3과 만나는 그런 점의 집합을 각각 BC라고 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봐요. 잘 봐. 우리가 A라는 점은 이미 여기 하나 찍혀 있지.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 다시 말해서 A 또는 B 또는 C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교점이 서로 다른 교점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소리냐면 3개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되나? 자, y는 1이랑 y는 3이라는 그런 직선이 있어. 한번 그려볼게. 자, 당연히 y는 1과 y는 3은 이렇게 세트로 다닐 텐데 여기 몇 칸 차이 날까, 얘들아? 여기 이렇게 2칸 차이가 나겠지.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한번 이 선이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보라는 거야. 자, 봐봐. 이렇게 y는 3이라는 선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자, 이 세트로 한번 해보자. 자, 얘는 y는 3 이렇게 한번 세트로 놓겠습니다. 자, y는 3이라는 이 선 자체가 자,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바로 이렇게 겹치는 순간 교점이 몇 개 생기죠? 하나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교점 몇 개야? 2개이다가 언제 한 개가 되냐면 이때. 왜냐면 0과 2파이가 포함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서 2개였다가 1개. 다시 빵개.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당연히 3과 1은 3이 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세 개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자 바로 세 가지 경우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빨간색 선을 한번 이렇게 잠깐 지워볼게 얘들아. 자, 이 그래프를 좀 복사를 한번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자 복사. 자, 세 개만 한번 복사해 볼게. 하나, 잘 그린 그래프는 아니지만 둘,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셋. 자, 이렇게 복사를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빨간색으로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빨간색으로 여기 일단 표시는 다시 해놓고 보기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아까랑 비해서 약간 텐션이 확 죽은 것 같은데 난 그렇지 않아. 지금 약간 내 집이라서 조심스러운 거야. 소음공해 일어날까봐. 자 볼게요. 자 그럼 먼저 교점이 서로 다르게 3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y는 1, y는 3 얘네 둘의 그 직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보려고 해. 자 근데 교점이 3개가 생기려고 하면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 극대에서 접하고 여기 이렇게 극소에서 접하는 경우 y는 1과 y는 3이 각각. 그러니까 얘가 y는 3, 얘가 y는 1인데 이 점 그리고 이 점 그리고 이 점 이 각각의 점이 이렇게 3개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봐봐 이렇게 y는 1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안 통과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자 근데 우리가 y는 1, y는 3이 사실은 여기서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아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b가 압도적으로 크고 a가 1이면 가능은 하겠다. 가능은 하겠는데 자 이런 상황이 있겠죠. 자 봐봐. 우리가 이렇게 한 직선은 아예 얘를 이렇게 두 점을 지나면서 통과하고 한 직선은 얘를 그냥 아예 통과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가 y는 3, 얘가 y는 1 이렇게 두고 여기 이렇게 점 3개가 찍히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런 식으로 두 점은 이렇게 지나고 한 점은 이렇게 지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간격이 2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자 여기 이렇게 우연찮게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통과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가 자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 y는 3, 여기가 예를 들어 y는 1이야. 그러면 여기 두 개에 이렇게 교점이 생기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도 교점 3개가 생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우리가 A랑 B가 각각 자연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진폭은 아무리 작아봐야 2죠. 2. 1이죠. 1. 그러니까 A가 1일 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진폭이 2구나. 미안해요. 진폭이 2. 아무리 작아도 2고 A가 2면 4. A가 3이면 6. 이렇게 되겠지. 근데 3과 1의 차이는 몇이야? 이렇게 봐요. 2지 2.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없어 웬만하면. A가 1이 아니면. 그지? A가 1이 아니면. 근데 만약에 아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맞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아까 이 첫 번째 선이 a 플러스 b, 두 번째 선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이 값이 각각 a 플러스 b, 이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오케이. 맞네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3이 되면서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몇이 되냐면 1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한가운데가 몇이어야 되냐면 y는 몇입니까?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2라는 점은 아까 몇이라고 했냐면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거 두 개를 적어줄 필요도 없었어. 이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요. 자, b가 2고요. 그리고 a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1이라는 순서상 1,2라는 순서상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a가 만약에 2 이상이잖아? 그럼 진폭이 최소한 이렇게 됐을 때 4가 넘어가지. 그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이 서로 다르게 존재를 할 수가 거의 웬만하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 3이라는 놈은 a 플러스 b를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1이라는 놈은 여기 밑에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 잠깐만요. 오케이. 상관없겠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자, 두 가지를 이제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거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이라는 놈이 이제 a 플러스 b보다 커지게 된다라는 거 첫 번째. 자, 그리고 저 1이라는 놈은 사실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이라는 놈은 b보다 크고, 네, 마이너스 a 플러스 b보다는 작다. 이런 조건들을 싸그리 다 만족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3이라는 놈이 있잖아. 3이라는 놈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네, A라는 점을 샥 지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얘랑 한번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겨버리지. 1보다 작아 버린다. 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B가 1보다, 뭐야 이거? 아, 내가 잘못 적었구나. 여러분, 죄송해요. 순서를 바꿨구나.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보다는 작고, 그리고 얘가 b보다 작다는 소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뭐야, 음, 좀, 1이라는 놈이, 얘라는 놈이 여기 이렇게 b보다는 작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b보다는 커야 되니까 내가 순서를 잘못 헷갈렸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b가 2인 경우와 b가 네, 3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근데 3인 경우는 애초에 a, b가 자연수니까 이 경우에 만족을 안 하지. 그래서 b가 2인 경우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b가 2면은 애초에 여거에서 a에다 어떤 자연수를 넣든 간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한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네, 반대쪽으로 이렇게 다른 선으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부등식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마지막 경우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 y는 3, 얘가 이제 b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 y는 1이라는 놈이 바로 이 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첫 번째, 네, b는 3, 그리고 네, y는 1인데 1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b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3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 a가 3 빼기 1이니까 2가 나오게 되죠. a가 2보다 크니까 세 가지 순서쌍이 나오게 됩니다. 3,3, 4,3, 네, 5,3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반대로 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y는 1을 여기다 둘게. 여기다가 이렇게 y는 1, 그리고 여기 이렇게 y는 3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y는 3, 얘는 y는 1. 자, 이런 경우도 가능은 하죠. a랑 겹치게 놓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1이 이제 b가 되고요. 자, 이 3이 뭐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냐면 a 플러스 b를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a 플러스 1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자, 얘를 이제 만약에 b가 1이 되고요. b가 1이 되고 a가 2보다 커야 되죠. 그죠? a가 2보다 커야 되죠.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고 이런.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순서쌍이 3개 나와요. 3,1, 4,1, 5,1 이렇게 나오게 되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대일 경우와 최소인 경우인데 자, 그래서 찾아보면 얘가 이제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쌤 문제 풀 때 이 두 번째 경우가 직관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얘를 그냥 아예 안 샜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대수적으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굳이 어렵게 풀어봤어. 자, 그래서 최대값은 이제 여러분 a 더하기 b가 8 그리고 최소값이 이제 3 그래서 두 개 곱해서 24가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1번. 자, 21번. 진짜 이 문제. 네, 웰메이드 프로블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차 함수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인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F3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이 4차 함수를 어떤 함수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거 수업 중에 내가 언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차 함수 개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아예 네, x의 4제곱처럼 아래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네, 3중근을 가지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중근을 가져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자, 너무 좀 크게 그렸다. 다시 한번. 자, 이거 위에다만 참고하라고 그릴게요. 이렇게 3중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이렇게 W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한데, 이거 특별하게 좀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4차 함수 중에서 여기 있는 이 극값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좀 다시 한번 제대로. 자, 이렇게 극값이 일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극값을 이렇게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하나 한번 검증을 해봅니다. 자, 이런 문제의 접근법은요, 3차 함수, 4차 함수 문제는 그래프의 경우를 나눈 다음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한번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A의 최대값은 2이다. 야, 근데 읽어보면서 약간 막막하죠? 근데 이런 문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참고로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는 전부 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게 문제 조건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F'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감소하고 있다, 그 점에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도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부터 보면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근데 그 감소를 하는 부분에 실수 A는 여기 X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놈의 최대값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 끝에 감소하는 그 지점의 끝에 있는 이 점이, 다시 말해 극점이 이제 A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최대값.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 점은 2가 여기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언제 감소가 끝나는지 보면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다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여기서 감소가 끝나고 그 이후로는 죄다 증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부터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소하는 지점의 마지막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를 하니까 자, 여기가 이제 2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번의 의미는요, 가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가의 의미는 감소하는 지점에, 자, 그냥 이걸 그냥 말로 적어볼게요. 감소하는 지점의 끝이 몇이 된다는 소리야?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감소가 x는 2까지만 최대한 감소를 하다가 나머지는 죄다 증가한다는 소리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의 독해 능력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실 나 이 문제 약간 지적하고 싶은 게, 평가원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실 이 x가 실수라는 말을 해줬어야 돼. 좀 약간 사소한 거긴 한데, 여러분 이거 4차 함수죠. 이거 4차 함수. 근데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면 무조건 근이 4개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약간 지적하려고 하는 거 맞아. 어쨌든, 자, 이렇게 근이, y가 k라는 놈이 있으면 이렇게 근이 2개 있어 보이잖아? 아닙니다. 여기서는 실근이 2개 있다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어디서 나오냐면 허근이 나오거든. 그래서 사실 이 집합은 무조건 근이 4개야. 그냥 무조건 근이 4개야. 그래서 K의 최소값이고 나발이고 따질 수가 없어. 그런데 아마 얘네들이 미스테이크한 것 같은 게 이 X라는 게 실수라고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 교육과정상에 허수가 나오니까 반드시 이 언급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실수라고 받아들이면서 갑시다. 자, 어쨌든 이런 x가 실수가 되는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3분의 8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원소의 개수가 3 이상. 자, 이거 다시 말해서 이런 집합이 서로 다른 x가 이런
그걸 만족하는 x가 서로 다르게 3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이거 아까 문제에서 아까 문제에서 말을 했었죠. 얘를 함수로 해석해서 상수함수랑 교점 찾는 거. 그러니까 이게 y는 y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자,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자, y는 k라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통째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y는 k라는 직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임에 따라 얘는 교점이 2개에다가 내려가면서 하나가 됐다가 0개가 되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2개였다가 하나 됐다가 0개가 되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나 보니까 2개였다가 3개였다가, 그죠? 3개였다가 4개였다가 2개였다가 갑자기 2개가 되죠. 그리고 다시 0개가 되지. 자, 그리고 마지막 경우 같은 경우는 2개였다가 3개였다가 4개였다가 3개였다가 2개였다가 1개였다가 0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3분의 8이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봐봐. 원소의 개수가, 다시 말해서 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놈이 딱 두 놈밖에 없지. 3개 이상이 나오는 놈이 어디 있어? 얘랑 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앞에 2개는 일단 어떻게 되는 거냐? 탈락. 자,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프 케이스를 분명하게 먼저 파악을 해놓고, 이제 안 되는 놈을 제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여러분 봐봐. 최소값이라고 했지. 최소값.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3개 이상이다가 안 되는 3개까지 딱 되는 점이 있다가,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제 안 돼. 라는 게 그 점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봐봐. 이거 이런. 자, 이 세 번째 경우는요. 봐봐. 이 세 번째 경우는 확대를 좀 해보자면, 자, 세 번째 경우는 이 선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3개였다가 4개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2개가 돼버리지. 자, 뭔 말이냐면, 자, 이 점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K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에 있는 놈, 그러니까 이 점을 포함하지 않는 이 위에 있는 놈은 4개지. 교점이 몇 개? 교점이 4개야, 4개. 자, 그런데 여기 아래로 그냥 이 점도 아니고 그냥 이 아래로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순간 몇 개가 돼? 2개가 되잖아. 그래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4라고 쳐봐. 4. 그러니까 y가 4일 때는 2개, 그리고 4.00001일 때는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에 최소값이라는 걸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얘는 패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경우를 볼게요. 근데 네 번째 경우도 약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나눠 볼게요. 자, 케이스 1. 자, 이렇게 왼쪽이 조금 덜 내려간 이런 케이스. 그래서 되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아까 보인 거야. 자, 그리고 케이스 2.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자, 이런 식으로 왼쪽이 조금 더 내려가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최소값,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파악을 해 봅시다. 자, 얘가 이제 y는 K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y는 k인데 이게 그럼 점 2개였다가 3개였다가 4개였다가 3개가 딱 되는 순간이 얘는 있지. 그래서 아까 3번이랑 다른 거야. 내려가는 순간 2개니까 자, 이 순간이 바로 뭐냐면 k의 값이 최소값이 3분의 8이니까 이 순간이 몇 분이면 3분의 8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 케이스 2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가 딱 되다가 3개가 딱 되다가 안 되는 순간이 있어. 자, 그래서 자, 얘를 한번 그대로 쭉 내려보게 되면 2개였다가 자, 3개였다가 4개였다가 딱 3개가 되는 순간 여기서 내려가는 순간 2개가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분의 8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깔아놓은 상태에서 보자고. 조건이 맞는지.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조건을 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자,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2가 나오고요. 즉 감소하는 점이 마지막. 이 점의 좌표가 이제 2가 나오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이 점이 이 그래프가 맞다고 하면 2,3분의 8이 무조건 지나게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근데 봐봐.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진 게 2개가 더 있어. 이런 문제가 그래서 어려워. 분석하기가 어렵거든. 0,0을 지나고요. 1에서 미분 개수가 0이래. 다시 한번 0,0을 지나고요.
1에서 미분 개수가 0이래. 자, 근데 봐봐. 자, 0,0이라는 건, 자, 일단 2라는 점보다, 자, 2라는 점보다, 왼쪽에 존재하죠. 왼쪽에 존재하지. 그러면 0,0이라는 점이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놀게 될 텐데, 여기에 있는 이 y 값이 3분의 8이니까 무조건 이 선보다는 아래에서 놀아야지. 다시 말해서 0,0은 여기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0,0을 여기 어딘가에 찍어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0,0이 여기 있다고 쳐봐. 자, 그렇게 치면 이 1번 경우는요. 자,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니까 1은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여기선 기울기가 0이 나올 수가 없어.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미 극소이기 때문에 1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자, 우리가 0이 어딘가에 있겠지만, 자, 일단 무조건 3분의 8보단 작을 테니까 0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지?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 어딘가에 뭐 0,0이 있다고 쳤을 때, 뭐 물론 여기 있다고 치면 0,0이 여기 있다고 치면 1은 여기나 아니면 여기 있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감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빠르게 체크해 나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아이디어. 자, 이 4차 함수를 이 파란색 선, 자, 4차 함수 이 그래프를 이 파란색 선으로 빼게 되면 x절편이 2가 나오는 이 접점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여기 하나에 교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쌤이 그냥 임의로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놓게 되면 자, 얘는 이 상수함수는 차수가 0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fx가 4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 첫 번째 경우밖에 이 경우밖에 안 된다는 걸 채택을 했으니까 왜 이렇게 렉이 걸려? 자, fx 마이너스 자 3분의 8을 해주게 되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2에서 접하게 되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를 구한 다음에 3 대입하면 문제 끝나잖아. 문자가 두 개라고 식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식이 여기 하나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F0은 0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F' 몇이라고 했어. 자, 1은 0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식, 자,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놓도록 할게요. 이 등식에다가 이제 각각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각각을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0 빼기 3분의 8은 이제 0이 마이너스 3분의 8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각각을 0 대입하면 4, 0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베타에서 알파, 베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알파, 베타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 하나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미분을 해주게 되면 얘가 이제 0으로 가게 되니까 좌변은 사라지게 되고 f'x 이렇게 하나만 남게 되겠죠. 자, 그리고 쟤를 이제 곱의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럼 곱의 미분 해줄게요. x-2, x-알파, x-베타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하나하나 이제 미분해 주면 되는 거니까 공통인수로 x-2의 제곱이 뽑히겠고 x-2의 제곱이 뽑히겠고 그리고 쟤를 미분해주면 하나는 x-베타 하나는 x-알파니까 이 x-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이제 앞에서 이제 1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f'1은 이제 0이 나오게 된다고 했는데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자 1 넣어주게 되면 1 그리고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괄호로 묶어줘도 상관이 없죠.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이제 전개를 해주게 되면 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게 돼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네,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자 지금 계산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알파 베타를 이미 구했지, 여기서. 자,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여긴 2알파 플러스 베타, 여긴 알파 플러스 베타 해주게 되면 알파 플러스, 자,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저기다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3분의 4 나오게 되고 얘가 0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따라서 알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길었다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우리가 뭐라고 잡았었냐면요. 자, 알파랑 베타를 뭐로 잡았었냐면 이놈들의 근으로 잡았어.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fx에 대한 일반적인 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자, fx 3분의 8이라는 놈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x 2의 제곱 곱하기 합이 3분의 4니까 x제곱 쟤네들이 곱한 거 얘기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분의 4x 그리고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궁금한 거 F3이죠? 3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F3은 3분의 8 더하기 3 대입해 주니까 여기 1 나오고요. 여긴 9, 여기는 이제 4. 그죠? 아, 좋았다. 자, 그래서 3분의 8 더하기 13, 39 마이너스 7이니까 3분의 37 나오게 되고 얘는 3분의 45 해가지고 정답 15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복잡한 계산의 문제를 푸는데 생각보다 이 4차 함수의 그래프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 3차 함수 그래프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 있잖아. 여러분 연습하게 되면 생각보다 금방 풀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요.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형적인 수열, 귀납적 추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들어 나오는 유형 중에서 역추적 문제 아니면 이제 순방향 추적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A2가 A1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근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요. 자,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잡아놓은 게 루트 n이 자연수이고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얘가 자연수인 경우를 좀 관찰을 잘 해봐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루트 n이 자연수라는 건 저 n이 제곱수란 소리고요. 자, n이 몇일 때? 4일 때, 그리고 9일 때, 16일 때 이런 경우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15항만 관심이 있으니까 16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 4, 9, 쌤 1은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1은 여기서 논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런 경우에서 이제 전항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런 식을 만족을 하고 만약에 이런 조건이나 이런 조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만족 못할 경우는 그냥 전항에다가 1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A1, A2는 일단 그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자, A1은 그냥 A1이고 자, A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2, 3 얘네들은 이 경우에 속하지 않지. 자, 1번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에 속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1만 더해가지고 A3를 구할 수가 있고 A4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적어 놓을게요. A3는 A1 더하기 1 그리고 A4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1 더하기 2. 자, 우리 요주의 숫자 하나 나왔다. A4. 그죠? 4일 때 이제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A5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A4 그리고 A 그 뒤에 항 A5 이전 항이 제곱수인 항. 자, 그리고 우리가 A9 좀 요주의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A10 그 뒤에 항이 이제 전의 항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A15를 이제 구해 주셔야 됩니다. 걔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4까지는 일단 A1의 값에 상관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이미 경우에 상관없이 저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구했죠. 자, 그래서 A4 대신에 자, 마이너스 A1 플러스 몇이니? 2 이렇게 얘기해 주도록 하고요. 자, 얘가 양수면 이 법칙을 따르고요. 만약에 음수면은 이 법칙을 따라서 A5를 정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영도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A4가 전항이 0보다 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위를 따라가고요. 자, 그리고 A4가 이번에는
네, 그 외의 경우,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아래를 따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항, 그러니까 A4에다가 뭘 더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4니까 2, 그리고 A 루트 4니까 2, A2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대입해 주게 되면 A4 같은 경우는 A1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A2는 저기 마이너스 A1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A1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게 A1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이 그 외의 경우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A4에다가 1을 더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더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A1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자, 그리고 우리가 이 5, 6, 7, 8 이런 놈들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1을 더해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 상관없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4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마이너스 그냥 A1 플러스 6 이렇게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9에서 이렇게 된다. 플러스 4를 해주면 마이너스 A1 자, 약간 짧게 할게요. 마이너스 A1 플러스 7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또 이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갈리겠죠. 그래서 A9이 0보다 큰 경우, 자, 그리고 A9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자, A9이 0보다 큰 경우, 자, 그리고 여기는 A9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A9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9니까 3 A3 얘를 이렇게 빼준 거다. 그게 A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A9이 아까 A1 더하기 6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A1 더하기 6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A3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3에다가 A3 해주면 3A1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중요하니까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4A1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음수니까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1 플러스 7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경우, 어이구, 이거 수능 완성이고 바보야. 오케이. 자, A9. 자, 얘가 만약에 양수다라고 하면은 그냥 얘는 아까랑 똑같이 자, A9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A3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A3가 아까 마이너스 A1 플러스 1이었고 저 A9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A1 플러스 7이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플러스 3A1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천천히 하다 보면 네, 여러분들 아주 쉽게 그냥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파란색으로 써주게 되면 자, 2A1 플러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그대로 더해주라고 했죠. 1을. 그래서 마이너스 A1 플러스 8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A15까지 가는데 자, 10도 그렇고 11도 그렇고 12도 그렇고 13도 14도 모두 제곱수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땐 그냥 플러스 5만 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4 A1 플러스 5를 해주면 이제 8 더하기 3 더하기 5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A1 더하기 1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5를 더하는 거니까 2A1 더하기 9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A1 더하기 이제 5를 해주면 13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 중간중간에 검증을 하셔야지. 자, 그리고 얘가 이제 A15가 몇이 돼야 되는데 자, 1이 돼야 된대. 자, 그렇다는 건 자, 여기 빨간색으로 아래 적어보면 첫 번째는 A1이 마이너스 4분의 7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자, 얘가 이제 1이 된다라는 소리는요. 얘가 이제 1이 된다라는 소리는 얘는 A1이 마이너스 11 나온다는 소리고 자, 얘가 1이 된다는 소리는요. 자, A1이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소리고 자, 얘가 만약 1이 된다는 소리는요. A1이 얘는 1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얘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 봐봐. 자, 첫 번째. 자, 우리 조건 두 개를 거쳐왔지. 자, 그래서 A1을 A9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24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7을 해주는 거니까 4분의 17 나오니까 0보다 큰 거 맞죠? 오케이, 통과.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게 되면 A4에다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다가 2를 더해주면 4분의 8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4분의 1 나오니까 0보다 큰 거 맞지? 오케이. 얘 통과. 그래서 얘는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A1이 이번엔 마이너스 11이래요. 근데 여기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마이너스 11을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5 나오니까 오케이. 맞죠? 자, 그리고 여기 A1을 다시 여기 이 시험의 문에다가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11 더하기 2가 13 나오니까 0보다 큰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번째도 통과. 음. 자, 그리고 마지막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자, A1이 만약에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관문을 통과해서 왔으니까 마이너스 4 넣어주면 11 나오는데 얘가 0보다 큰 거 맞죠? 오케이, 통과. 자, 그리고 얘를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A4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인데, 자, 6이 이거보다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는 통과를 못하고 있지. 그래서 얘는 탈락. 탈락.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 A1이 12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자, 그리고 A1을 여기다 넣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얘는 통과. 그래서 총 이렇게 답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걔네들을 모조리다 곱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뿌리니까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 4분의 7 곱하기 11 곱하기 12 해주시게 되면 33에다가 7을 곱하는 거니까 2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추적 문제는 솔직히 침착함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공통문항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 자, 미적분 관련 해설 강의는 선생님이 나중에 시간 날 때 한 번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천천히 쌤 영상이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